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에 이어 내일도 구름 많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분포로 평년보다 낮은 날씨가 이어졌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7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5년 만에 콜레라가 발생하면서 포항 죽도 어시장 등 경북 동해안 횟집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이 올 들어 위판된 수산물에선 콜레라균이 한 번도 검출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수산물 기피 현상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동해안 최대 규모의 포항 죽도 어시장 회상가입니다. 거리는 손님 한 명 없이 텅 비었고 식당 안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말씀하기가 조금 위에 보면 조금 민망할 정도로 뭐 회를 잡수고 가십시오. 손님한테 그래 권해도 아이고 지금 콜레라 때문에 안 먹습니다 하면서 거의 지금 손님들이 반응이 지금 그렇습니다. 최근 콜레라 여파가 확산되면서 회 포장 주문이나 식당 예약을 취소하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포장 주문 들어오는 거 다 취소되고 손님들 단체 손님 예약했던 거 다 취소되고 저희는 뭐 타격이 많이 크네요. 손님들도 익히지 않은 생선회는 아무래도 꺼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회를 평소에는 상당히 줄이는 편인데 이번 콜레라 때문에 조금 상가합니다. 이렇게 횟감을 중심으로 수산업계의 피해가 커지자 수산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올 들어 전국의 위판장을 거친 수산물은 정기 검사에서 콜레라균이 한 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식장의 어패류도 최근 13년 동안 콜레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콜레라에 대한 막연한 공포보다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배변 전후에는 30초 이상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물과 음식은 꼭 익혀서 먹거나 끓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수산업계 특히 횟집 상가들은 콜레라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수그러들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에 들어설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대상지가 조금 뒤에 발표됩니다. 17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포항시내 6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한 뒤 현재 후보지를 두고 접근성과 발전 가능성, 정주 여건 등 평가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종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전 대상지가 결정되면 기본 구상 용역을 줘 청사 규모를 정하고 설계를 한 뒤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8년 1월 개청하기로 했습니다. 형산강의 수은 오염 여파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와 경주시가 최근 중금속 배출업체 46곳에 대해 현장 단속을 벌여 폐수 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포항의 제2업체 등 포항 경주 지역 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에서 시료를 제출해 수은 등 중금속 오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단속 결과도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형산강 수은 오염 사태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줘야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확보 차원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선 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아워당 125.8원으로 킬로와트아워당 107.4원인 산업용에 비해 17% 이상 비싼 실정입니다. 경주시의 시설관리공단 추진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에 이어 경주경실련은 현재 경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여론 수렴도 없이 졸속 추진하면서 예술의 전당처럼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주에는 현재도 경주문화재단과 화천역사개발도시공사, 하이코 등 각종 산하기관의 비대화로 경영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폐기를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올 들어 벌에 쏘이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에 나설 때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 측은 성묘나 벌초를 할 때 주변 공간에 벌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벌쏘임 방지를 위해 모자와 긴 옷을 입고 향수 등은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벌집을 건드렸을 때 말벌은 집단 공격성이 있어 신속히 10m 이상 벗어나고 벌에 쏘였다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속히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폭염으로 벌의 발육이 빨라져 개체수가 급증한 데다 공격성이 강해져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443명이 119 구급차를 이용했고 2명이 벌에 쏘여 사망했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되새기고 민족 정기를 되살리는 제106주기 경술국지일 추념 행사가 오늘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광복회 경상북도 지부는 그동안 경술국지일 조기개항 조례 제정을 촉구한 데 이어 경술국지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안 개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은 당시 조선통감 테라우츠와 이완용 등 친일 내각이 불법적으로 국권을 찬탈하는 조약을 발표한 날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제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K리그 클래식 28라운드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1대1로 전남과 팽팽히 맞서던 포항은 종료 직전 전남 자일에게 역전골을 허용해 1대2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이로써 전남과 승점 35점 동률이 된 포항은 다득점에 밀려 9위로 내려앉았고 리그 6위까지 주어지는 상위 스플릿 라운드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핀란드 방사선 원자력 안전성 대표단과 회의를 갖고 방사성 폐기물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건설 허가 심사를 끝낸 나라라며 이번 회의가 방패물 안전관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사용 후 핵연료와 방패물 관리 등에 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대 국회에 새로 입성하거나 재입성한 국회의원 154명의 재산 등록 내역을 공개한 결과 대구 경북에서는 법조인 출신인 영주, 문경, 예천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이 195억 7천여만 원을 신고해 최고 자산가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법조인 출신인 새누리당 대구 중남 곽상도 의원이 31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으로 1억 8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전국을 상대로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해 12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H사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영업이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구시 동구의 H사 본사와 서울 등 전국 5개 지사에서 장갑과 이불, 의류 등을 항균 제품이라고 제공하며 판매 금액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유혹해 3,820여 명을 상대로 12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